없인 사 남겨진 것들과 마주하다. 며칠간의 눈이 그치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열렸을 때 이정현은 결심했습니다. 다녀와야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현묵 스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려가서 보고 오십시오. 만나야 놓습니다. 놓는다는 게 떠나는 거랑 같나요? 아닙니다. 떠나는 건 뒤돌아서는 거고 놓는 건 두고 오는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그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두고 와야 할 때였습니다. 미움도 후회도 자신까지도. 서울로 돌아온 날 겨울 도시는 산의 고요와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참외연, 인도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트럭, 사람들의 서두름. 이정현은 택시 창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차 안의 온도는 이상하게 갑갑했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보던 세상이 맞나 싶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편 박재민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복도 끝, 예전엔 세련된 감각이라 자부하던 짙은 회색 현관문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재민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수척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그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올 줄 몰랐네. 나도 몰랐어.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벽에 액자, 낮은 테이블, 낡은 소파. 다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오래된 집의 냄새 속에는 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프다더라. 그녀의 말에 박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이 좀 안 좋아. 병원 다녀. 그래도 다행이네. 걷는 건 괜찮아 보여. 하루하루지 뭐. 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수많은 말들이 맴돌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쌓아둔 벽 앞에서 두 사람은 낯선 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잘 살아. 그 아이는 늘 혼자 잘 버텼잖아. 그래도 연락은 하지? 가끔. 하지만 내 얘기는 안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건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 믿었던 때였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몰리고 딸은 사춘기였고 남편은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던 시절. 그때 그녀는 자신이 버티면 모든 게 버텨질 거라 믿었지만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나 많이 미웠지? 박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거실 창으로 돌렸습니다. 그 창문 밖에는 회색 하늘이 비쳐 있었습니다. 미웠지.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 미운 게 남았는지, 미안한 게 남았는지. 그의 말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땐 다들 버티느라 정신없었잖아.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그게 다였지. 응, 그게 다였어.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가볼 거야? 응, 봐야지. 그 아이 내가 오면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럴 거야. 그래도 봐야 해. 그게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이라니 또 산에 들어가려는 거야? 응. 거기서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해. 그 한마디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정연이 얼마나 긴 싸움을 버텨왔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딸 수진이 일하는 상담소 앞으로 갔습니다. 소아미술치료센터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낯설 만큼 단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따뜻했지만 세상에는 벽을 친 웃음이었습니다. 정연은 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불빛이 노랗게 번질 때쯤 수진이 나왔습니다. 엄마, 그녀는 놀란 듯 멈췄습니다. 일 끝났어? 여긴 어떻게 해? 그냥 보고 싶어서. 수진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차가운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할 말이 많을 거야. 근데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할게.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이제야 할 말을 하려니까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늦었죠.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늘 늦었어요. 아빠가 아플 때도 내가 졸업할 때도 다 늦었어요. 알아. 근데 왜 이제 와요? 용서받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 얼굴 보고 가고 싶었어. 그게 다야. 그 말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던 걸지도 모릅니다. 사과조차 기대하지 않았는데 진심이 느껴지니 더 복잡해진 겁니다. 엄마,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용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엄마가 왜 그랬는지도 나도 몰라. 지금도 몰라. 그냥 그땐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사는 게 아니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 냄새 싫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지. 회사 냄새 난다고 했지. 그게 사실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냄새라도 맡으면 덜 그리울까봐. 정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눌러뒀던 눈물이 한꺼번에 차올랐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 한 걸음이었지만 그 한 걸음이 20년의 거리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엄마, 또 산에 갈 거예요? 응. 왜요? 이제 그 산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아. 거긴 사람도 없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조금은 나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 이번엔 제발 도망치지 말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연은 불을 켜지 않은 채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벽에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 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비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방 속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찢어진 자리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다시 만나도 이번엔 놓을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녀는 그 글을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말이 위로가 된 적은 없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야 정말 놓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신오 고요한 새벽, 나를 만나다. 지리산으로 돌아온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산은 여전히 차가운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눈은 이미 녹았고 물길이 만들어낸 작은 실개천이 바위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소리가 이상하게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돌아왔구나. 이정연은 천천히 암자의 마당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익은 지붕, 마당 한켠의 장작더미, 법당 앞에 낡은 청동 풍경. 다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떠났던 시간 동안 이곳은 잠시 숨을 멈추고 그녀를 기다린 듯 했습니다. 현묵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쉰 듯 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산은 여전하지요. 예. 사람만 조금 변했네요. 스님은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산도 변한 겁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에는 도시에서 가져온 물건이 몇 개뿐이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에 손에 쥐어준 손편지, 오래된 가족사진, 그리고 병원 앞 자판기에서 산 들국화 한 송이. 사진은 여전히 찢어진 자리 그대로였지만 이번엔 그 자리를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틈이 있어야 숨도 통한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산속의 별빛은 도시의 그것보다 훨씬 또렷했고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별을 본 적이 없네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현묵 스님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리니까요. 그 불빛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끄러웠어요. 모든 빛이 따뜻하진 않습니다. 어떤 건 눈을 멀게 하죠. 그녀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스님, 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엇을요? 그동안 제가 찾던 건 평화가 아니라 이해였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평화보다 깊은 자리입니다. 이해하면 용서가 따라오니까요. 용서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눈에 들어왔고 그 반짝임이 눈물처럼 번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를 놓고 싶어요. 나도, 남편도, 수진이도, 그리고 예전의 나까지. 스님은 조용히 풍경주를 흔들었습니다. 작은 청동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바로 해탈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탈이라 거창한 줄 알았는데 그냥 내려놓는 거였네요. 예, 아주 단순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단순함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법당 안은 아직 어둑했고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천천히 한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리자 어딘가에서 묵직한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당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들국화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들국화는 이제 시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고요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법당 앞 작은 돌무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람이 그 말을 산 위로 데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했던 마지막 말. 이번엔 도망치지 말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머무는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문 하나가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맑은 공기와 새벽의 냄새, 그리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현묵 스님이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좋지요. 네.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네요. 사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행복은 큰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순간이네요. 그걸 아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스님, 전 이제 괜찮아요.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제 이 산도 보살님을 놓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나무가지들이 흔들리고 풍경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 가라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두 팔을 천천히 벌렸습니다.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냉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냉기 속에 자신이 있었고 그 속에서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고단한 생의 끝에서 나를 만났네. 그녀의 입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리산 능선 너머로 햇빛이 흘러내렸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빛을 받아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잃을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잃을 것이 있다는 건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새벽의 빛이 완전히 퍼질 때까지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나로 살아가는 새벽이었습니다.